네, 이번 시간은 무역 창업 실무 제4장 시장 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장 조사의 필요성입니다.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마켓 리서치라고 하는데 수출입 절차상 최초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정한 상품에 대한 판매나 또는 구매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출의 경우에서는 특정한 상품을 수출할 해외의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말하고 수입의 경우에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국내 시장과 유통 루트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과는 달리 지역적인 그 격리성과 상이한 문화, 종교, 상관습, 언어 등의 차이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외국과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시장 조사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무역업의 성패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입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쟁이 예상되는 제품의 시장 규모나 상황, 또 유통 루트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조사의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려면 누가 고객이고 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 조사는 창업이나 또는 사업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객과 경쟁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객의 수요는 기업 활동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기준점이 되며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 운영 환경은 매우 역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와 인구 통계적인 변화, 또 새로운 법규, 기술의 변화 등이 사업 운영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업을 시작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과 관련된 결정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매출을 늘리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시장의 경쟁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고객의 특성과 선호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유통 채널의 특성을 파악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장 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사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는 조사 계획과 조사 실시, 마지막으로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째, 조사 계획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활동으로 조사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목적이 모호하면 그 결과도 모호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사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조사 목적이 확립이 되면 이에 맞는 조사 과제의 설정과 조사 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 과제의 설정은 이번 조사에서 파악해야 할 주요한 목적을 명제로서 명확히 기술할 것으로 조사의 방향성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조사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누구를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대상과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방법, 조사 방법에는 2차 자료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 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잡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대량 설문조사보다는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조사와 혹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 실시입니다. 조사 실시에는 첫 번째 1차 조사가 있는데 시장 조사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와 전략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조사의 실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실시 방법은 수집하는 정보나 자료의 특성에 따라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조사는 설문조사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현장 시험 등을 통해서 잠재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시장조사 전문 기관이나 서비스 회사의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직접 조사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목표하는 시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의 단점도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케팅 회사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는 더욱 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창업기업이 조사하기를 원하는 특정 집단, 고객이나 해당 사업 대상인 지리적 시장 등을 표적으로 삼고 특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제시될 수 있도록 조사를 맞춤형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2차 조사입니다. 2차 조사는 다른 목적으로 창업기업이나 다른 기관이 기존의 조사, 수집한 자료를 검색, 취합하여 시장조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 통계나 산업 통계, 인구 통계나 데이터 등을 정부나 무역 유관 기관 등이 작성한 외부 자료와 회사의 기록, 설문조사, 연구조사 등으로 내부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조사 역시 조사 활동의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료의 구체적인 표적성이 1차 조사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미 작성된 자료라는 점에서 정확성과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이나 산업의 추세,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국가별 시장 규모, 또 잠재적 고객에 대한 특성 정보 등의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지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조사 역시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조사 방법의 활용입니다. 조사의 방법은 각각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여 가능한 각각의 방법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창업기업은 시간과 비용과 인적인 측면에서 1차 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안의 방법으로 코트라의 현지 무역관이나 현지 한국 대사관 또는 국내 주재의 외국 대사관에 있는 상무관, 또 국내 주재한 외국 상공회의소 또는 해외 현지의 교민회나 기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 분석입니다. 조사 계획에 따라서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조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가공하는 활동이 바로 결과 분석 과정입니다. 무역기업의 창업자는 이런 분석된 결과를 근거로 불확실한 시장에 대해서 거래와 사업의 전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직관과 예측력을 얻을 수 있고, 또 고객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조사 목적에서 벗어난 자료까지 분석하고자 하는 과욕을 부리는 경우에 자료 분석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높아지는 반면 자료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조사의 목적은 외국과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 전략을 찾는 수단이지 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시장 조사의 절차에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해외 시장 조사 사이트, 그다음에 사업의 첫 단계인 시장 조사를 하는 팁,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조사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장 조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사업의 진행 여부의 의사결정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 무역 창업자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필수적인 자료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역 창업 기업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시장 분석으로 실제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무역 창업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다양합니다. 목적을 하는 외국 시장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구, 언어 등의 일반적인 환경 정보와 경제 성장, 국민 소득, 물가와 임금 수준 등의 경제 동향, 또 산업 동향, 대외 무역 구조와 동향, 수입 규제, 관세 제도, 외환 규제 등의 무역 관리 제도 등이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외부적 환경 가운데에서 무역 창업 기업에 대해서 기회 요인은 확대를 하고 위협 요인은 제거 또는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무역 창업 기업의 사업화 대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또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경쟁자들이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가격을 매기고 있는지, 또 자사의 제품의 가격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품 자체에 대한 조사로서 최종 소비자들의 선호도, 또 시장에서의 판매 가능성, 유통 구조,
또 애프터 서비스, 경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동향, 특허권 문제, 제품 수명 주기 등을 조사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객. 누가 고객인지 알면 가격을 정하고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표하는 고객층이 명확화가 되면 잠재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소비의 습관과 선호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사용할 판매 방법과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업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변화가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인구 구성과 또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분포, 또 잠재적인 구매력과 소비 행태, 선호도, 유통 채널 등의 자료와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사입니다. 누가 경쟁자인지 또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해서 경쟁자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경쟁 우위 요인은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또 상대방과의 차별화 전략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통 채널입니다. 무역 창업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유통 채널을 결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공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일반적인 특성 외에도 소비자 계층이나 상관습, 구매 시기를 조사하여 유통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점검하고 또 주요 경쟁사 리스트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공급 루트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중개상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할 것인가 또는 전문 수입상을 통해서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또는 도매상과 직접 거래 관계를 맺은 것인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장 접근 방법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례 연구에서 프로 기획자가 즐겨 찾는 시장 조사 및 자료 조사 사이트가 이것은 영상이 아니고 블로그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포트라에서 세계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3시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듣는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4장 시장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